오늘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제 풀이 과정 시작하는데 이거는 4주 과정이에요. 4주 과정이고 문제가 총 10회 과정입니다. 10회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회를 4회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한 번 수업할 때 2회하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예년에도 그렇게 왔었고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는 5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한 7회 중반까지 해가지고 이제 4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 마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개강이 아니구나. 종강이 한 달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은 빨리빨리 아주 갔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자, 1회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pH가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거니까요. 0.001 요거를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꿉시다. 알겠죠? 로그 값은 어차피 지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갖다 한번 해보면 pH가 3이면 그죠? 원래 pH가 3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H2SO4야. 이렇게 가는데 원래 pH 3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pH 3이라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하는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겠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정답 마이너스 3,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pH 3이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 한번 보세요. 얘가 황산이잖아. 황산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게 이게 pH가 3이 되는데, 여기 pH가 3이 되는데, 얘를 갖다 한번 보니까, 그죠? 황산 같은 경우는 강산이야. 강산이면 산의 농도가 곧 수소이온 농도가 맞아요. 그래서 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수소이온 농도가 산의 농도가 되는 거 맞아요. 됐죠? 근데 요 놈은 수소이온이 2잖아. 2개잖아. 2가잖아. 그럼 수소이온 농도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나와야지. 이건 pH가 3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아직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의 KOH는 어떻게 나오나요? 글씨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KOH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 놈은 OH니까, 그죠? 요 놈은 OH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POH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POH가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한 게 POH니까 요거 POH를 구하면 얘가 3이 나오겠지? 얘가 3이 나오겠죠? 그러면 pH 더하기 POH가 14니까 POH가 14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POH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pH는 1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pH가 1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0,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아세트산입니다. CH3COOH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세트산 CH3CO 마이너스고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수소이온 농도는 얘가 지금 수소이온 농도 1개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뭡니까? 약산이잖아. 약산은 100% 이온화가 되는 거 아니죠? 약산은 극히 일부가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 놈을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시다.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 산의 농도가 곧 수소이온 농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요 놈은 이온화가 거의 안 되는 약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산 0,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중에서 아주 극히, 이거 꼭 10의 마이너스 5승은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되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한 이 정도,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제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시다.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로 치환하는 게 pH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시다. 요거 pH가 얼마 나와요? 5 정도가 나오잖아. pH가 3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약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의 HBr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의 HBr. HBr은 대표적인 강산이에요. 대표적인 강산이다. 그죠? 그러면 강산은 거의 100%가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강산의 농도, 강산 같은 경우는 산의 농도가 곧 수소이온 농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의 농도가 곧 수소이온 농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소이온 농도도 얼마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록으로 치환한 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록으로 치환한 거 요거 pH가 얼마입니까? 3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pH가 3이 나오는 것은 4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그죠? 얘는 뭡니까? 요놈이 수소이온 농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요놈은 뭡니까?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거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수산화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요놈은요, 산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만 극히 일부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는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CS2 구조는 무슨 구조입니까? CS2 구조는요, 요거 16족이잖아. 16족이면 산소도 16족이니까, 그죠? 뭡니까? CO2하고 똑같은 직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CO2하고 똑같은 직선형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HCl하고 HF하고 HCl의 녹는점 끓는점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FH, OH, NH가 직접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수소결합 물질이야. 얘 수소결합 물질이잖아. 수소결합 물질은 수소결합이 아닌 것보다 끓는 점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HF가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응? 1번 맞네?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SiO2하고 CO2의 결정 구조는 같다. 여러분들 SiO2, 그 다음에 CO2 뭡니까?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놈은 CO2 한 분자, CO2 한 분자 어쩌고 저쩌고 나가잖아. 요놈은 대표적인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O2 같은 경우는 어때요? SiO2 얘도 14족, 요것도 14족이니까 이것도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SiO2의 대표적인 성분이 뭡니까? 유리, 수정 이런 거거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굉장히 높잖아. 잘 안 녹죠.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은 놈이야. 그죠? 우리가 분자 결정, 원자 결정 얘기했을 때 원자 결정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대단히 높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놈은 원자 결정이에요. 원자 결정. S하고 규소하고 산소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SiO2, O, Si, 그죠? O, O, Si, O2, Si 계속 연결되어 있는 원자 결정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놈은 원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2는 분자 결정, SiO2는 원자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 결정이 분자 결정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대단히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원자 결정은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흑연, SiO2 됐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자 결정이 되는 거야. 결정 구조가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원자 결정, 분자 결정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봐. NaCl하고 NaF 녹는 점은 누가 높습니까? 보세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고 Na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녹는 점 끓는 점은 뭔데요? 녹는 점 끓는 점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야. 즉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잖아. 그러면 전하를 띤 입자 사이의 결합력 뭡니까?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쿨롱의 힘이 되는 겁니다. R제곱분의 Q1, Q2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전하량의 곱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거 좀 내려 써야 되겠다. 전하를 띈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Q1, Q2가 된 거야. 그래서 전하를 띈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고요. 다시 한번. 전하를 띈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끊어지는 게 녹는 점, 끓는 점이야.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끊어지는 게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야. 즉 전하를 띈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끊어지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다. 전하를 띈 입자 사이의 결합력은 뭡니까? Q1, Q2죠. 전하량의 곱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은 커지는 거야. 근데 한번 보세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하량의 곱은 똑같지. 그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